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사 학위를 받으면 본인이 전공을 살려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박사 학위를 받는 이유가 뭐죠? 우리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분야도 다 이제 각자 특성이 있지만 우리가 박사 학위를 받을 때는 어떤 학계에 진출하려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학계에서 연구자를 평가할 때는 흔히 나이와 이제 박사 학위를 받은 지 몇 년이 지났는지 두고 비교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실무를 볼 때는 박사학위보다는 실력과 성과가 이제 따라주어야 되죠. 근데 박사학위는 땄지만 실력과 성과가 따라주지 않으면 종이 휴지에 불과해요. 예전에 저한테 동양철학을 전공하시고, 그러니까는 그 대기업에서 이제 또는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본인이 그 박사를 졸업했다고 하시는 분이 저한테 수업을 들어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몇 년 지나고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정보도 주고 제가 또 이런 강좌 수업 한다고 이렇게 또 성명학 강의도 또 들어보시라고 이제 제가 연락을 한번 했더니 그분이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이제 몸을 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박사까지 졸업을 했는데 철학관을 운영하다가 왜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하고 나서 이 일선에서 이 사주에 대해서 명리학에 대해서 전혀 실력을 닦은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력을 보면 서울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하고 그리고 박사를 졸업해서 지금 철학관을 운영합니다라는 이력을 본 경우도 있죠. 지금 30대 나이에서 저처럼 이렇게 역학을 취미로 공부하다가 직업이 됐는데 그런 분들이 저 같은 사람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어때요? 실력이 굉장히 좋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양력을 보고 가요. 그리고 이제 실망을 하죠.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철학관을 생각처럼 이제 잘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몸을 쓰는 일을 하시다가 굉장히 힘들다고 이제 그것도 그만두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박사학위가 이 실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종이 휴지에 불과해요. 특히 우리 동양 철학은 더하죠. 자, 그럼 박사학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부하고 문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에서 전체적으로 학문과 문서를 뜻하는 것이 뭐냐면 국어이죠. 그러면 내 이름에서 국어가 잘 발달되어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아까도 제 유튜브를 통해서 독학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의 소개로 이름을 감명을 받겠다고 전화가 왔는데 자, 그러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독학을 하신다고 한다면 내 이름에 국어가 잘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내 자식을 볼 때도 국어가 잘 되어 있느냐, 그것이 뭐냐면 공부와 문서죠. 공부와 문서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국어 하나가 있다고 해서 그분의 전체의 공부나 실력을 증명해 주진 않아요. 이름은 어때요? 전체의 균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전체적으로 성에서도 국어가 없고 이름에서도 국어가 없어요. 즉 이분은 공부하고 인연이 약한 거죠. 그래서 선천운에서 보면은 식상도 없고 재성도 없고 국어가 없어요. 근데 이름에서도 국어가 없죠. 그래서 이분은 공부하고 인연이 없다고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 박사 수료 중이래요. 그러니까 박사는 아니고 논문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사 수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박사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어떤 꾸준한 노력과 야심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분은 어때요?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강하죠. 강한데, 제가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재물운이나, 이분이 이제 재물운은 있어요. 재물운은 있는데, 좀 굉장히 아껴 써서 모으는 돈이 또 될 수가 있죠. 남편운은 좀 약하죠. 남편운은 좀 약하고. 그래서 제가 대학은 그러면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어봤더니,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지방이라고 해서 뭐,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과도 많고, 우리가 뭐 의대도 지방에 얼마나 좋은 과가 많아요. 공대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어떠한 그런 대학 때 아마, 이 이름에서 구공이 없다 보니까, 장애가 있었던 거죠.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순탄치 않고 좀 힘들게 간 것이죠. 자, 그러면 박사는 뭐예요? 저도 제가 25년 전에 한글 파동 성명학을 접하고 대학원을 갈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제가 2004년도 갑신년인데 그때도 대학원을 가자고 한 도반이 있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자녀가 있었고 그때 대학을 가는 애도 있고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저한테 투자할 생각은 안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명리학을 내가 잘하면 되지 뭐 꼭 대학원을 가서 석사나 박사를 따야 되나 하는 어떤 그런 자만심이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사회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세상은 어때요? 아무리 실력이 많아도 석박사가 없으면 그 대학교에서 부르진 않는단 말이에요. 실력이 좀 부족해도 석박사가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 사람의 실력이나 성과는 안 봐요. 그러니까는 실제 경험이 부족해도 임상이 없어도 박사면 어때요? 실력이 있는 줄 알고 상담도 가고 하잖아요.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분들, 이제 박사를 또 이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강의를 들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좀 아깝다고. 선생님 너무 아깝네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통변을 너무 설명을 쉽게 잘 하시는데 뭐 대학원생들이 비싼 등록금 내고 가서 논문 위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통변은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야 되는데 선생님 같은 분이 대학원에서 수업을 해주면 등록금이 아깝지 않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더러 대학원을 가라고 그래서 석박사를 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논문 쓰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대학원에서 이 한글 성명학에 대한 논문을 이제 쓰신 분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쓰고자 하는 그 한글 성명학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교수님도 고생하시고 또 저도 마음고생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논문이 쓰는 것이 어떤 한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뭐 사주를 통해서 그 사주의 통변을 갖다가 원리를 이름에 접목시켜서 내가 많은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했는데 아무리 내가 임상 자료가 많으면 뭐 하냐고요. 그것을 평가해 줄 한글 성명학 교수님이 안 계시니까 저는 진짜 박사는 못 갔지만 저한테 대학원에 와서 한글 성명학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저는 제 스스로가 한글 성명학의 대가라고 제가 말하는 사람이니까. 왜냐면 특히 통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사람을 연구하지 않으면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을 연구했겠어요. 저는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겠구나. 또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겠구나. 어떻게 행동하겠구나. 그 사람의 사고방식, 행동 양식, 집에서 하는 행동, 바깥에서 하는 행동, 또 부인한테 하는 행동, 자식한테 하는 행동. 그게 다 틀리거든요. 잠잘 때 행동, 식사할 때 행동. 어떤 분은 저더러 시루를 보내요.
엊그제도 저한테 온 가족을 이름을 처음에는 이제 한 사람만 이제 무료로 제가 이제 해줬더니 나머지 가족들도 받고 싶다고 해서 제가 유료로 상담해 드렸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어쩜 자기네 집에 와서 아주 생활을 하신 분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 이름을 개명을 의뢰해주고 선생님을 만나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저한테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도 감사하죠. 저를 또 알아준다는 사실도. 뭐 이런 어떠한 분야에 가서도 일방적일 수만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이름에 구곡이 없다 보니까 박사를 수료하는 거는 열심히 수업 듣고 또 발표하고 진짜 굉장히 고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 때도 이제 대학원에서 수업은 열심히 듣고 또 숙제 열심히 했으니까는 대학원을 수업은 다 마쳤지만 임상 경험이 없잖아요. 실력이 없고. 그러니까는 이론적인 실력은 있지만 실제에 나가서 임상한 실력과 또는 통변이 또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논문을 포기하신 분들도 계셔요. 논문을 포기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이분도 수료를 했지만 지금 논문을 못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름을 가지고 정말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논문이 나오겠느냐. 그러면 또 그 논문을 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원하는 직업 쪽으로 써먹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 어떤 자존심, 야망 이런 것 때문에 이분이 논문을 썼지만 박사를 갔지만 아마 그 논문을 통과하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죠. 왜? 인성이 없으니까. 인성이 없다고 한 것은 뭐냐면 책을 읽을 때 분석력이 좀 되게 약한 거죠. 그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올라갈까요? 그러면 굉장히 좀 힘들죠. 이 이름은 반드시 재수하거나 하향 지원해야 되는 이름이에요. 그러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끝까지 가긴 좀 어려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향과 사고방식 또는 행동방식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이름을 통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제가 그 실시간 방송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내일이죠. 내일 저녁 9시 수요일이에요. 수요일날 저녁 9시부터 제가 하려고 하는데 저희 유튜브를 구독하신 분 또는 이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제 관심을 표시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저의 또 아주 애청자라고 하시는 분들 제 거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내일 저녁 9시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동양 철학을 하면서 성명학뿐 아니라 제가 사주나 또는 타로도 많이 이제 하고 있고 동양 철학 분야에서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이제 성명학 쪽에 많은 시간을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또 마음에 변화가 있으면 타로도 할 것이고 또 사주도 할 것이고 또 제가 실시간 방송할 때 저한테 문자로 전화번호 있잖아요. 문자로 저한테 이름을 몇 년도 몇 월까지만 뭐 이름 쓸 필요도 없어요. 뭐 사주를 보는 게 아니니까 몇 월생이라고 왜냐면 2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하니까 그렇게 써서 저한테 실시간 방송 중에 보내주시면 그거 보냈다고 저한테 하면은 제가 그 이름을 가지고 방송 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무료 감명이죠. 무료 감명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좀 떨리기도 하고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 유튜브 실시간 방송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이름에, 우리 아이 이름에서, 구공이 없다고 한다면, 더 많은 노력과 또 엄마가 아이한테 좀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듯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성명학 온라인 동영상을 이제 이 유튜브를 보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럼 어떤 내용을 배우느냐? 그럼 이제 한글 이름은 불려지는 순간 그 사람의 환경이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지니까 운명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가 어때요? 그 자동차가 막 지나가면 소리 들리죠? 그렇지만 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진 않지만 그 소리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소리로 음악 소리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갖고 행복하고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많은 위로를 얻죠. 그런 것처럼 이 소리도 우리 이름 부르는 소리가 운명에 영향을 미치니까 저한테 이 자음과 모음을 결합한 성명학으로 한번 경쟁력을 키워보시는 건 어떤가. 그래서 제가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또 이 발음 오행에 해당하는 그 인체 장기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강에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이제 성격, 심리분석, 부부관계, 인덕이 있는지, 자식관계, 또는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왜 내가 이런 걸 겪나? 그것도 다 이름마다 틀려요.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과정, 심화과정이 있고 1대1로도 제가 이제 수강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 동영상 이제 3개월인데 제가 온라인 동영상은 각자 개인의 그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직장 다니면서도 강의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공부하면서 다른 공부하면서도 듣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각자 개인 사정에 맞춰서 제가 조금 또 조율을 해주고 있고 또 이걸 통해서 또 이제 제가 창업까지도 또 연결시켜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자, 이름에서 구공이 없다고 한다면 유치원 우리가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꼭 뭐 대학생이나 어른만 보는 게 아니고 또 어린 자녀도 있잖아요.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점검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뭐 어린애는 뭐 사주는 보는 게 아니래. 그거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죠. 저는요 어렸을 때 아이의 사주를 보고 그 아이 적성에 맞게 또 그 아이가 어떠한 성격과 어떠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또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걔가 집에서 하는 행동하고 바깥에서 하는 행동하고 어떻게 틀린지 같은지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춤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방송에서 보면 어때요? 어린 유치원생 애들 다 우리가 아이들 심리 교육 하시는 분들이 어때요? 관찰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름으로도 그 아이를 관찰하는 동안 계속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만 이름으로 간단하게 쉽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구공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아이의 엄마는 아이한테 아주 현명한 엄마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 이름에서 구공이 없다고 한다면 엄마 스스로가 내가 아이한테 어떠한 엄마인지도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래야 모든 공부는 상대적인 거예요. 일방적일 수는 없어요. 아이가 구공이 없다면 우리 엄마는 이 아이한테 어떤 위치에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 혹시 내가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도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또 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고 내일 실시간 생방송을 하니까 그 시간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또 의문 나는 거 있으면 또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실제 수업에서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강료를 지불하고 질문하는 수준하고 그냥 유튜브만 보고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얇은 지식을 가지고 질문하게 되면 저도 거기에 맞게끔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한테 온라인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하고는 차별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감사했습니다.